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뵀어요. 네, 맞아요. 저도 뵀어요. 잘 봤습니다. 저는 16개월 딸 키우고 있는 이지효라고 하고요. 이서맘이에요. 이서가 16개월이고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고요. 윤성혜라고 하고 이제 36개월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딸. 저는 16개월 아들 키우고 있는 하제이 엄마 최순지라고 합니다. 저도 김포 살아요. 아, 김포 살아요? 김포맘들. 저는 제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하나 봐요. 저희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똑똑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똑똑한 거를 바라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제2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 아빠가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애가 운동신경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 지나면서 싱싱카 타고 다니고 막 사람들 보면은 너무 잘 탄다고 그럴 때마다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건강하구나 이런 거. 그게 원래 그때는 잘 모를 때는 천재인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표현하기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첫째 키울 때는 그런 부분을 얘 진짜 천재인가 봐. 약간 노래를 한 번 듣고 한 번에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천재인가 봐.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 보통 저 나이 또래 애들은 되게 습득력이 빨라서 딱 듣고 그래도 꽤 잘 따라하고 음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따라하는데 저는 이제 엄마들 만나지 않고 교류를 안 하니까 우리 아이만 천재인가 보다, 되게 잘하는 건가 보다, 이런 쪽으로 발달했나 보다 하고 혼자 약간 촉각을 좀 곤두세우다가 나중에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아니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하는 걸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어떤 친구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못하는 친구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고 알았지. 예. 저는 그 TV를 보면서 캐릭터 막 보면 캐릭터들이 울잖아요. 울거나 막 악당이 나오고 막 이러면 이서가 악당이 나올 때는 막 같이 무서워하고 감정 교류를 막 하는 건가? 그 주인공들이 울면 자기도 막 우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랑 막 보면서 연기의 천재 아니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 3, 4 어디 한 군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대부분 많이들 달라서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한 아이, 정말로 아니면 뭔가 말을 흉내를 잘하는 아이, 뭐 정말 체육적으로 뭔가 그런 체력 기능이 좀 좋은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게 다양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천재라 하면은 이제 TV 같은 걸 보는데 영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걔네들은 정말 뛰어넘는 수준으로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아니구나. 겸손해야 된다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애기는 왜 과소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슈퍼맨이 들어왔다 보면 게리 아들이 막 한 번 보고 다 찾아내고 저 천재던데 걔는. 뭐 이런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제 단어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애기한테 보여줬는데 전혀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냥 막 밟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애기는 아니구나. 그거 외에는 딱히 생각해 본 건 없어요. 이서가 발달은 조금 느린 편이어가지고 걸음마 14개월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요? 괜찮은 거 아닌가? 엄마가 저는 8개월 때 걸음마 하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36개월 아들은 말을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몇 개월 때? 그래서 막 11개월일 때 처음에 아니? 이거로 시작을 했는데 엄마 아빠를 건너뛰고 아니? 이거로 시작을 했는데 말을 지금도 너무 잘하고 그거를 게리 씨 아들이 하는 그 카드 단어를 다 했었어요. 네, 버스 그 카드를 해서
저 천재 아니야? 언어 천재.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뇌 기능이 되게 발달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첫째를 키워봤으니까 그게 이제 천재인가 막 이렇게 들뜨지 않고 그쪽이 발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들은 걸음이 18개월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발달한 게 있으면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 큰아이, 그러니까 첫째를 키우면서도 첫째 때는 되게 잘하는 건가 봐 막 이렇게 좀 호들갑을 떠는 반면에 이제 많이 키워보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당연하게 얘가 이거 잘해도 나중에 다 못해. 다 까먹거든요. 5살, 6살 때 그 기능이 계속 발달을 시켜주면 같이 이게 잘 간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그런 기능을 딱 집어가지고 뭔가 잘 해주고 이러질 못해서 그게 막 초등학교 가서 저희 딸 뭐 그런 잘했던 것들을 그때까지 가지고 가서 특출나게 잘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비슷해지는구나. 나중에 전부 다 비슷해지고 맞아. 크면 다 똑같아진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처음 겪는 엄마들은 다 내 아이가 특별한 것 같으니까 보통 애기들이 막 노래 나오면 춤추고 다 하죠. 네네. 다 하죠.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근데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흥이 없는 친구는 또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노래도 트로트에 반응하는 친구가 있고 클래식에 반응하는 친구가 있고 재즈에 반응하는 친구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아이 키우면서 느꼈던 게 천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발달되어 있는 기능이 나한테 이렇게 딱 내 눈에 띈다면 엄마 눈에 띈다면 그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면 그쪽으로 발달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런 건 좀 있었어. 이서는 막 판소리나 신기해라. 그런 거에도 춤을 추거든요. 뭐든 제이도 그래요. 클래식이든 제이도 판소리든 리듬 맞아, 뭐 맞아. 리듬의 왕. 하는 소리만 나면 바로 그냥 반응하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저는 조기 교육이라고 따로 뭐 교육을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어떤 교육을 행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지향하는 교육적인 부분은 제일 가장 큰 게 사실은 부모가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에서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이제 첫째 키울 때도 그랬고 둘째는 좀 솔직히 둘째는 그게 아예 없어요. 지금 둘째는 교육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걔는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너는 좋다 그랬는데 첫째 때 지향하는 부분도 그거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 틀에 박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랑 더 많이 교감하고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핸드폰을 잘 안 해요. 사실은 핸드폰도 잘 안 보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냥 그것도 교육의 일종이면 일종인데 우리 딸아이가 5살 때까지는 TV가 없었어요. 집에 TV가 없어요. 지금은 있거든요.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교육이라 하면 그런 거 있었고 책 읽어주는 거 그런 거 책 육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책 육아는 했어요. 책 읽어주는 육아는 했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주로 많이 잘 뛰어놀 때 이제 놀이터에 가서 주로 엄마들이 애들을 놀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같이 많이 놀아줬어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으면 아파트의 뒤를 돌아봤는데 20명이 제 뒤에 막 있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주도가 돼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마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닮아가거든요. 요렇게 하는 거야. 친구 사귈 때는 엄마가 요렇게 했으니까 나도 요렇게 말 걸 수 있고 요런 거를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로 자꾸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없었고요. 제가 그냥 행동으로 뭔가 해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기 교육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나름 집에 책을 조금 사놨어요. 전집을 사놨어요. 프레벨도 사놨고 이제 받고 있고 이제 아람 전집도 사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자기 만족이잖아요. 엄마 만족이잖아요. 맞아요. 일단 책을 막
막 와서 막 기분 좋고 막 세팅해놓고 막 이서야 막 이거 보자 막 근데 계속 지금도 계속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일단 막 이거 해도 이거 보다가 딴 거 보고 하다가 또 저는 또 제 할 일 해야 되니까 결국엔 넷플릭스 TV 딱 틀어주게 틀어가지고 되고 유튜브 틀어주고 유튜브 딱 틀어주고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너무 저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영상을 너무 미디어를 되게 많이 보여주니까 이게 나중에 애기가 좀 바보가 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막 책에 흥미를 가지긴 하는데 더 재밌는 게 있어. 더 재밌는 게 그러니까 편하게 가만히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앉혀놓으려면 일단은 TV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임신 전부터 원래 조기교육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 아기 낳으면 조기교육 할 거야? 영어 교육 할 거야? 했는데 저는 그걸 왜 해? 그냥 애들은 뛰어놀아야 애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영어 유치원.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애기가 애기답게 놀고 뛰어놀고 흙 만져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영어 유치원 보내면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는데 막 이러는 거였어. 그래? 나도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누가 봤을 때 극성일지도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내 아이한테 너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거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창의력 수업은 굳이 아직은 그게 막 치료 목적으로 ADHD나 뭐 치료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기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창의력 수업은 솔직히 뭐 문센 가서도 되고 집에서도 막 엄마표 놀이들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되게 많잖아요. 인스타에도 막 피드에 올라오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를 한다는 그 조건은 아기가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엄마가 해주는 거. 그 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육아의 정답은 없는데 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게 제가 봤을 때 옳고 그르다 내가 이해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아이가 좀 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둘을 키워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성격적으로 모두가 다 다르고 정말 내 아이지만 첫째와 둘째도 너무 다르고 그런데 만약에 첫째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성격이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친구가 보여요. 딱 태어났을 때 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첫째 때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둘째를 딱 낳고 나니까 아이들 성향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그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이 친구는 이런 교육을 좀 해주면 저거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자기 아이가 거기에 이제 그런 성향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키워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엄마들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시작을 하면 극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 교육에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발을 딱 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에 저희 웨딩 할 때 웨딩 도장 깨듯이 나 웨딩 드레스 100만 원짜리 할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300만 원짜리 호텔 가 있고 이런 거랑 블랙 욕심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뭔지를 아니까 내 아이한테. 그리고 얘는 그걸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자꾸 내 아이를 제일 잘하는 건 엄마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내 아이를 제일 잘 안다 하는 가정하에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안 하지만 만약에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는 뉴트로 피드백이라는 게 뇌 쪽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약간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야경증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월인데도 아직까지도 통잠을 제대로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새벽에도 한 번씩 응애 하고 깨고
막 신생아 같아요. 진짜 한 3-4시간에 한 번씩 계속 우니까. 그런데 이제 뉴트로 피드백이라는 거를 보고 사실 우리 아기가 ADHD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아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런 마음인데 만약에 그거를 어떻게 실행을 했을 때 그건 이제 엄마 생각이니까. 근데 애기에 맞는다면 그쵸, 아이가 조건은 그거죠. 성향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으면 맞아. 내가 아무리 정성을 붓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피드백이 막 금방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정말 그게 결과물이 그렇게 나올까? 그리고 그런 뭔가 교육적인 방법들은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그게 입증이 됐다고는 하겠지만 결과물이 내 아이한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교육적인 부분이 돼서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저희는 모르는 거니까 아직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이를 봐가면서 엄마가 제일 잘하는 엄마가 보고 내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뭐 했는데 잘 따라가 그러면 해줄 수 있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것도 또 종료시켜야 하는 엄마의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욕심? 엄마 욕심. 아기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선과 욕심과 어느 정도의 무관심은 필요해요. 그렇죠. 무관심도 필요한 것 어느 같아요. 정도의 무관심. 애기가- 어느 정도의 무관심. 맞아요. 되게 중요한. 무관심 되게 중요해요. 네. 아기가 완전 자발적으로 무관심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무관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진짜 무관심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애의 자발성을 위해서라도 그 엄마의 어느 정도의 무관심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막 엄마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긋날까봐. 너 이렇게 잘 클 수 있다고 막 하는데 잘 클 수 있는데 너 왜 자꾸 자기 울타리 밖을 나가려고 하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 아니라 100% 저한테 시선이 아예 꽂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가족들이 저한테 기대하고 수민아 너 이번에도 100점 맞을 수 있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이제 너무 많은 관심이 저한테는 이제 부담인 거예요. 나도 좀 놀고 싶고. 그래서 막 더 어긋났어요. 저 너무 이해하는 게 저도 사춘기 되게 씌우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관심이 진짜 200% 쏠려져 있는 첫째 딸이기 때문에 막 친구들도 커트하고 저는 등하교를 무조건 엄마가 시켜줬어요. 진짜 어디도 못 나가게. 네, 등하교 전체 다.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제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기대가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맞아요. 대학을 가서도 내가 어떤 꿈을 이루는 게 엄마 아빠의 꿈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 맞아, 필요해요. 아이의 꿈을 위해서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로를 선택할 때도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저는 같아요. 되게 반대로 자라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무관심 상태에서 자란 케이스예요. 저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자라면서 이제 되게 자유롭게 컸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랑 이런 것들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자유롭지 못하고 되게 여기는 이제 좀 틀이 좀 잡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고 제 스스로 저희 엄마는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성적표를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가지고 와라. 이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왔니? 뭐 이런 부분이 왜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완전 워너비 엄마였는데. 워너비. 어머님이 제 어렸을 때 워너비 엄마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꺼줘. 저는 진짜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나한테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느낌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관심한데 사랑을 주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실현하고자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의 무관심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사랑을 준다라는 느낌은 충만하게 줬기 때문에
저는 사춘기가 안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엄마랑 엄마랑 되게 친구같이 지냈고 되게 잘 지내고 그걸 되게 순탄하게 넘어왔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엄마랑 약간 사춘기 아닌 듯이 이렇게 좀 많이 부딪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부딪힌 게 저희 엄마는 아직도 되게 좀 외국 마인드인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좀 자랐으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엄마랑 저랑. 그러니까 아기들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근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주지 않아서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구열이라든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자율로 맡겨놓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던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에 이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가 우리 딸한테 이런 부분은 좀 잡아줘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엄마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게 부딪혀요 저랑은.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 부분의 경험도 사실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다 키워봐서 아는데 그거 별거 없어 라고 얘기를 딱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